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정 첫날, 투명 교정 장치를 처음 받은 날 환자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교정 치료 첫날 이제 치과에 가면은 이제 장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장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치아에다가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약간 작은 손잡이 모양의 치아 색깔나는 재료를 치아에 붙이게 되는데요. 그게 뭐 첫날 하기도 하고 뭐 한두 달 후에 진행하기도 하는데, 첫날 장치 받고 어태치먼트 붙이고 요거 열심히 끼세요, 뭐 하루에 20시간 정도 끼세요 라고 정보만 듣고 집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시간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또 세척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안 알려주세요. 잘 안 알려줬다기보다는 그런 뭔가 정립된 매뉴얼이 없는 거죠. 브라키 교정은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나 주의사항 같은 그런 이제 표 같은 게 다 병원마다 있는데, 투명 교정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0가지 정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장치를 잘 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치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 정말 30m까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때 만일에 뭐 우리가 이제 교정 장치를 비유를 할 때 그때 장치를 안 끼게 되면은 30m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후퇴를 합니다. 게다가 아예 30m 전이 아니라 뭐 한 50m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치를 잘 끼다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분실이나 파손, 아니면은 뭐 바빠서 못 끼게 되시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치는 무조건 꾸준하게 잘 끼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은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시고 그거에 맞게 조치를 좀 받으시면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장치를 안 끼게 되면은 완전히 후퇴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교정을 두세 배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어요. 비용은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일단은 잘 끼는 거는 대전제고, 그 다음으로는 장치를 낄 때 그냥 끼는 거보다는 입안을 깨끗이 좀 양치를 하시고 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입안에는 정말 많은 세균들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들도 있잖아요. 그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끼게 되면은 그 찌꺼기들이 그 장치 안에서 아주 번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입안은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이런 침들이라든지 우리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클렌싱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장치가 딱 덮어버리면은 클렌싱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예 좋은 온도에서 그냥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잇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충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치를 끼실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끼셔야 되고, 그렇다고 매번 양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예요. 보통 이제 식사 중에 빼셨다가 다시 끼거나, 혹시 빼시더라도 다시 끼실 때는 가볍게 살짝 입만 헹구고 끼시는 그런 뭔가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두 번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너무 마냥 방치가 되는 거는 이제 잇몸이라든지 치아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치를 끼는 뭐 시간인데요. 보통은 한 20시간 정도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20시간을 보면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이제 계속 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장치를 좀 빼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위 이제 뭐 말하는 직업이 있으신데 이런 장치가 발음에 조금 뭐 거슬린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의외로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20시간을 못 채울 수도 있는데, 뭐 20시간 안 꼈다고 절대 뭐 교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12시간 이상은 꾸준하게 끼시면 그래도 효과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꼭 20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본인 스케줄에 한해서 최대한 많이 껴주시고, 정말 잘 때밖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제 주治선생님께 말씀 주시고, 이게 장치가 제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장치를 바꿔 끼거든요. 근데 그 텀을 오래 못 끼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늘려서 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장치를 10일씩 바꿔 낀다고 하면은, 나는 이게 뭐 12시간 밖에 못 끼니까 뭐 10일이 아닌 뭐 20일 간격으로 바꿔 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텀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솔직하게 담당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원장님은 모르거든요. 이 환자분이 잘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는데 그건 있어요. 이 장치가 너무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거의 안 끼신 거예요. 대신에 이 장치가 막 변색도 되고 막 구멍도 나 있다 이러면 정말 열심히 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끼라고 그랬다고 계속 막 밥 먹을 때도 끼시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라든지 뭘 드실 때 그때는 빼고 가볍게 양치하신 다음에 다시 끼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치 세척인데요. 일단 흐르는 물에 이제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기본인데 사실은 이 장치를 10일 정도 끼기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막 좀 지저분해지고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 뭐 칫솔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전용 칫솔이 꼭 아니어도 조금은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을 하셔서 치약보다는 거품 치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우리가 이제 쓰는 치약에는 연마제라고 해서 좀 거친 알갱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닦으면은 약간 이제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뭔가에 이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마제가 있는 치약은 피하시고 거품 치약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 전용 세정제들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좀 닦으시면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아마 유지 관리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세척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뜨거운 물에 절대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이 투명 장치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완전히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이 아니라 적당히 미지근한 물에도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독하는 개념으로 뜨거운 물을 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찬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을 때 이제 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용 케이스 내에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빼고 주머니에 넣으신다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또 변형, 파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이건 잘 이렇게 고지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치로 바꿔 끼게 되잖아요. 다음 장치로 바꿔 끼게 될 때 그 전 단계의 장치는 2, 3주 정도는 좀 보관하시는 게 조금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장치를 이제 새 장치로 바꿔 꼈는데 그걸 끼다가 우리가 분실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또 바로 병원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 장치를 껴서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치아 배열이 우리가 그 장치가 파손됐다고 안 껴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유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 단계 정도는 그래도 아마 어느 정도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좀 끼셨다가 병원에 가셔서 이제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장치는 특정 기간 동안은 좀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도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장치를 분실 내지 파손했을 때 뭐 한 2, 3주 지나서 그 약속때 가야지가 아니라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고 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배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가장 이제 흔한 예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장치를 좀 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즉석에서 뭐 장치가 임시로 하나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이제 뭔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 파손될 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거에 맞게 이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사 때는 당연히 제거를 하시는데 이제 음료 마실 때는 약간 이게 되게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끼신 상태로 뭘 드실 수 있는데 물까지는 괜찮아도 다른 음료를 드시게 되면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뜨거운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치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탄산이라든지 뭔가 이제 음료는 또 설탕 성분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설탕 성분이 또 그 장치 사이로 들어가면은 뭐 충치를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빨대는 안 되나요? 이렇게 또 문의 주시는 분 계신데 빨대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빨대로 커피 드신 분들 보면은 장치를 낀 상태로 그 장치가 변색이 돼요. 그거 보면은 분명히 빨대로 드시더라도 입안에 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음료 드실 때는 떼고 물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9번째는 사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입안에 장치를 꼈을 때 턱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건강한 턱이 불편한 것보다는 뭔가 턱이 안 좋은데 갑자기 입안에 어떤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은 뭔가 턱관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장치 꼈는데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좀 체크 받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껏 말씀드린 건 뭐 정리하는 건데 이제 의사의 지시에 맞게 장치를 잘 끼시고 세척 관리 잘 해 주시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치료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투명 교정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미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